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웅제약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웅제약이 사실상 국내, 지금 빅5 제약사 중에서 좀 주가 수준이 가장 낮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한미, 종근당, 녹십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빼고요. 네. 그 다음에 대웅, 광동도 있지만, 광동은 사실상 매출의 상당 부분은 약 말고 다른 분야에서 이제 발생하니까 제외하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다른 제약사들 주가는 그래도 한 20만원, 낮아도 20만원? 그 언저리에서 다 노는데, 대웅제약만 유일하게 10만원 언저리에서 놀고 있어요. 자, 대웅제약이 그럴 만한 이유를 들자면은 일단 그 매출이 좀 타격을 받았다는 거, 매출이 생각보다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게 안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메디톡스와의 소송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요소들이 좀 있어요. 대웅제약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한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낮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한미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종군당도 거의 20만 원대 언저리에 있는 것 같고, 녹십자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대웅제약이 그 빅5 제약사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제약사들하고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 대웅제약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메디톡스와의 소송이에요. 메디톡스와의 소송인데 이게 상당히 대웅제약의 발목을 오랫동안 잡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수급이 결정하는 거죠. 수급이 사실상 그 정도 나보타의 매출액이라든가 나보타가 차지하는 비중 대웅제약에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주주들은 그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고유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제하고 이 주식시장에서는 메디톡스와의 분쟁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악재가 나오면은 무조건 팔고 호재가 나오면 무조건 사고 이런 이제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갖고 대웅제약의 주가는 기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보다는 메디톡스와의 소송의 변수에 의해서 이제 많이 좌지우지 된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본격화가 되기 전에 나보타가 출시됐더라도 그 시점에서는 나보타가 이제 플러스 알파 소폭의 플러스 알파 요소는 있었지만 이 대웅제약의 주가는 그보다 높은 가격, 네, 15만 원, 20만 원 그 사이, 10만 원대 중후반 그 사이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그 나보타 요소를 전혀 배제하더라도 대웅제약의 주가는 지금 이 수준 이상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제약사들과의 비교를 봤을 때. 물론 다른 제약사들 이제 호재들이 다 있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요즘에 독감 시즌에 대한 그 백신 실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그 혈장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하고 한미약품이야 원래 그 수출 관련된 그런 재료가 작용해갖고 한 70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내려와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신약 기술 수출에 대해서 이제 국내 탑 업체로서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군당은 이제 급격하게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 매출, 외국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이 많은 상품에 대한 어떤
어,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가지고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제 1조를 돌파하면서 이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광동제약도 뭐 매출 1조 가까이 되지만, 1조 안팎 되지만, 사실상 광동제약은 이제 여러 가지 음료라든가 다른,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약사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이 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금년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무난합니다. 저 업체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무난하고, 이제 최근에 불거진 악재가, 이제 치매 치료제 보험급여 받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일정 효과에 대해서는 건강보장을 보험급여를 못 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고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 중이라서 아직은 이제 유지가 되지만 그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은 한 3,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군당하고 대웅제약이 좀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처방 시장에서.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을 따지더라도 그러면 이제 종군당 또 만만찮거든요. 매출에 그 매출이. 그러면 이제 종군당도 영향을 거의 안 받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건 배제하고,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이 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소식이 뭐가 있냐면은 이 메디톡스 건 말고요. LG화학, 그러니까 옛날에 LG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던 국산 신약이 있어요. 제미글로라고. 그 약의, 영업 판매권을 이제 대웅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을 이제 종료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좀 우려스러웠는데, 그것도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000억 밑으로 좀 떨어졌었나 봐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좀 계약 해지 건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좋게 계약을 다시 계속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그 악재도 사라졌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웅제약을 옥죄고 있는 이제 악재라고 할 만한 거는 결국은 메디톡스 건인데, 메디톡스 건 또 이제 대웅제약이 ITC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일부,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전부는 아니지만 그 부분의 상당수를 이제 ITC가 수용을 했어요. 그 예비 판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1월 달인가요? 그날 최종 판결이 나는데 재검토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메디톡스는 그냥 요식행위 이런,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이제 여기고 있고, 대웅제약은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ITC 소송이 자기네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충분히 최종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큰 기대만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뉴스가 며칠 전에, 2, 3일 전에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뉴스가 나왔을 때 잠깐, 장 초반에 잠깐 반짝 상승했다가 쫙 이내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이제 장 전반에 이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기 때문에 장 전반에 미치는 하락세 때문에 결국 이제 대웅제약도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날 오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2, 3일째, 며칠째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호재들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엊그제 금요일날 이제 장 전반에 이제 다시 이제 좀 화색이 약간씩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웅제약도 이제 좀 요소들을 반영하기 시작했죠. 그날 대웅제약 보신 분 알겠지만 이날 장중에 이제 급상승해가지고 11,000원 정도 상승해가지고 VI 발동 걸렸었는데 VI 발동 걸리는 바람에 다시 또 쭉 미끄러져가지고 결국은 2.41% 정도 상승하는데 끝났어요.
여러분들 뭐 이날 보시면 네, 11만 1,000원까지 거의 한 뭐 11% 넘게 상승했었었는데 VI 발동 여기서 딱 걸리면서 VI 발동 풀리자마자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해갖고 다시 이제 여기 1.41% 상승 아니 2.41% 상승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됐어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뭐 한 세 군데 정도의 외국인 매수 주체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투자 주체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이런 모양새를 떴어요. 기관이 팔고. 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지난주 장 초반처럼 이렇게 장 전반의 악재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도 이제 그 수급에 의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종목을 안 가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다시 다음 주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대웅제약은 그 호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계속 해 나간다면은 11월 IT 소송에서의 그 결과가 물론 뭐 예비 판결이 바뀐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타당성이 있거나 합리성이 있으면은 충분히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11월 달 판결이 나기까지는 일단 대웅제약은 호재인 것이고 그 상대인 메디톡스는 악재인 것이죠.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주스가 이제 전해지면서 꽤 하락이 더 이제 이어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장 전반의 하락에 의해서 같이 하락을 해 오다가 그래서 지금 20만 다시 반등해가지고 20만 원 중후반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2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대웅제약은 사실 지금 10만 2천 원인데, 이거는, 뭐, 일단 그, 대웅제약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나보타 하나 건 가지고, 물론 거기에 따른 소송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지만, 소송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이제 소송 비용은 뭐, 메디톡스나 대웅제약이나 둘 다 똑같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메디톡스의 주가가 막 20만 원대 중후반까지, 물론 예전에 뭐 70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였긴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20만 원대 위에서 움직이는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다른 제약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보타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도 국내 빅5 안에 들어가는 매출 1조가 넘는 제약사인데 주가가 이제 그 뭐 특별한 큰 악재도 없는데 10만 원에서 깨질랑 말랑 하는 선에서 이제 움직인다면은 이거는 뭐 나보타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좀 낮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주가라는 게 사실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기업의 재무제표, 경영 상태, 뭐 이런 거 가지고 주가를 판단한다고 알고 있는데, 또 전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 가지고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뭐냐면 결국은 매수세 그러니까 수급 때문인 것이고 그런 수급은 어떤 그 흐름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아주 흔하게 보는 어떤 특정 세력이 그게 이제 좀 이거 왜 오르지? 이거 왜 내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정 세력이 사거나 팔아버리면은 그 분위기 따라서, 야, 이거 뭔가가 있구나. 뭐, 오르면은, 야, 이거 우리가 모를 뭔가가 있구나 하는 그 투자자들이 매수를 따라붙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주가가 오르거나 반대로 큰 손들이 매도를 해버리면은, 야, 이거 우리가 모를 뭔가 악재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다른 소액 그 주주들이 같이 막 동반 매도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재료보다도 어떤 수급이나 그 전반의 분위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웅제약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메디톡스하고의 어떤 소송 분쟁을 배제하더라도 이 가격대 이상에서는 움직여야 될 종목인데, 투자자들은 그냥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는 그 이 소송에 거의 따라서 이제 사고팔고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물론 뭐 소송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뭐 주가가 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고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ITC 소송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뭐 한두 달 후면은 그 이게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불확실성이잖아요.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대웅제약이 이기고 뭐 메디톡스가 이기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불확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지 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결정이 나면은 만약에 대웅제약이 그 IT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 받더라도 한두 차례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좀 급하락은 있겠지만 이내 그 나보탈 효과를 제외한 나보타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그 경영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오히려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 있어요. 물론 이기면은 이제 급반등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소송을 떠나가지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저가일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지난주처럼 그냥 뭐, 기간이 그냥 그, 무조건 뭐, 재료가 있거나 무조건 그 대폭 매도로 나온다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게 하겠죠.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그 비슷한 레벨에 있는 제약사들하고의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좀 대웅제약을, 뭐, 분할로 살짝 들어가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뉴스를 보면은, 뭐, 여기 보면 뭐 예비 판결 재검토 이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셨죠? 이게 우리나라 장폭 나갈 때, 대웅제약의 주장 뭐 이제 쭉 한 몇 가지가 쭉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 뭐 대웅제약은 뭐 보톨리눔 균주 쉽게 구한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뭐 하여간 뭐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반박하고 그리고 ITC 판결에 대해서도 이게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네가 이제 보유한 증거, 확보한 증거 나 근거 자료들을 또 제시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거를 뭐 하여간 이때 뭐 금요일 날 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정반에 이제 대웅제약이 요 정도 상승했는데 만약에 이제 장이 정상적인 장 혹은 뭐 그 지난달처럼 상승장이었다면은 아마 대웅제약은 지금 주가 수준이 아니라 이 뉴스가 나왔다면은 굉장히 많이 뛰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한데 중반까지 정도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금요일까지도 장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지금 미국 장이 지난 주말에 이제 큰 폭으로 반등했죠. 기술주도 그렇고 다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그 전에, 조정받기 전에 어떤 상태로 많이 좀 이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상승 종목 그 섹터나 업종도 그렇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월요일날 그 큰 폭의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대웅제약도 이제 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그러니까 분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이그 분쟁 그 한 요소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주가가 제자리를 못 잡고 두 업체 모두 뭐랄까 제대로 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좋게 보고요. 물론 그 상승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약사들의 주가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15만에서 20만 원 사이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상적인 주가 상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대웅제약에 대해서 뭐 일단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대웅제약 가지고 계신 분 혹은 뭐 상대 업체인 메디톡스를 가지고 계신 분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사실 그 메디톡스라는 업체는 그 보툴리눔 톡신 그 분야에 이제 특화된 업체고 대웅제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의 제품군일 뿐인데 주식시장에서는 두 업체 모두 그게 마치 두 업체가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업인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주가가 평가된다는 점에서는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이가 뭐 오늘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신다면은 가장 좋은 거는 빨리 11월이 돼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죠. 메디톡스나 저기 대웅제약이나. 그러고 난 다음에 메디톡스 그 최종 판결에 대한 영향으로 뭐 주가가 두 업체가 뭐 누가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하락하냐 상승하냐 이제 뭐 단기간에 거쳐서 뭐 한 길어야 3일 한 하루 이틀에 거쳐 가지고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메디톡스 문제가 아니라 보톨리눔 톡신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 업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그 경영 상태나 재무 상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아서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은 뭐 오히려 판결 이후가 뭐 그러니까 판결에서 최종 판결을 지더라도 그 이유가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대웅제약에 대해서 살짝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